소비심리 날벼락. 갑자기 무슨 일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이 지표를 보시면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이게 2003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장기 평균을 나타낸 거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뭔가 말입니다. 엄청난 게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소비 심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 저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상황 자체가 너무 어려워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비 심리가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나 하면요. 지난 2월에 101.9까지 올라갔거든요. 100이 넘어섰다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본적으로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경기가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101.6, 2월에 101.9, 4월까지도 100.7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에는요. 소비자 심리지수가 98.4까지 빠졌습니다. 야, 이거 도대체 뭘까요? 아니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졌는데 그것도 말입니다. 100.7에서 98.4까지 떨어진 것. 이것은 여러분 저는 경제가 피관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사실 잘 맞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심리지수를 예민하게 보는데 내수가 그만큼 힘들다는 뜻인가요? 지금 그렇게밖에 해석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지난 3월까지만 하더라도 소매 판매가 1.6까지 올라가면서 좋아진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 5월 4월까지도 소비자 저는 소매 판매 지수는 좋아질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게 5월에 꼬꾸라지는 것을 보니까 결국 선거 후유증이 온다. 선거 후유증이 와서 5월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 내수가 더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 오지도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는 1분기에 1.3% 성장했다. 시장의 예측치 0.6%보다 더 많이 성장을 했다 이야기를 하지만요. 시장을 보고 있으면 그게 아닙니다. 결국 말입니다. 미래 예산 땡겨다 쓰고 조기 집행한다는 거죠. 하반기에 써야 될 예산을 상반기 선거 전에 조기 집행을 했고 또 선거 예산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터졌다. 뭐 터졌다고 해야 되나요? 성장했으니까 1.3% 성장했으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 이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장에서 말입니다. 건전한 성장이 일어나서 이게 1.3%로 올라선 것은 아니다. 저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문제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게 결국은요. 고금리 때문에 돈을 안 쓰겠다.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고물가 때문에 돈을 안 쓰겠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금리 때문에 돈을 안 쓰겠다도 굉장히 많아졌다는 이야기죠. 제가 고금리와 고물가, 결국 고금리와 고물가는요. 경기에 저성장을 이끌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이 실질적으로 현실이다. 이 말씀도 제가 몇 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024년 1분기가 1.3%가 성장을 하면서 저도 놀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지표를 따라오면서 예측을 해왔는데
성장을 해도 너무 성장했거든요. 시장의 예측 전망도 0.6%였으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게 앞으로 선거 후유증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왜 제가 선거 후유증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하느냐? 소비자 심리 지수도 떨어졌지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월별 국내 시장의 신차 판매 증가율입니다. 이거 말입니다. 국산차, 수입차, 상용차 다 합산이거든요. 마이너스예요. 전부 다요. 전년 대비해서. 2023년 11월에 플러스 2.9%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12월에는 마이너스 11%가 됐고요. 2024년 1월에는 마이너스 0.2%, 2월에는 충격적입니다. 마이너스 21.3%고요. 3월에 마이너스 2%, 4월에 마이너스 5.5%입니다. 지금 보면 말입니다. 5개월 연속 신차 판매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여러분 괜찮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지표를 보면 괜찮지 않다.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소비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국내 소비가 좋아지는지 아니면 안 좋아지는지 계속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경제 성장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50% 가까이 되니까요.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최대가 45%고요.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최대가 15%입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10에서 15%. 소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45에서 50, 50이 넘어갈 때도 있기는 있지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소비가 꼬꾸라지면 경제 전체가 꼬꾸라진다는 신호기 때문에 제가 소비를 예민하게 다루고 여러분들에게도 예민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소비의 상황 예상보다 나빠지면 선거 후유증이 고스란히 내수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저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물론 말입니다. 제 예측이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지표를 가지고 예측을 했을 때 그렇게 틀리다고 못 느꼈거든요. 아마도 저는 선거 후유증 충분히 올 수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 열악하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 올립니다.